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부동산의 가격 하락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2월달)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2021년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토론토 부동산 협회의 데이터 집계 이래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 동월 11,000여 채에 비해서 9,000여 채로 약 17% 줄어들었고요. 신규 매물의 등록 건수도 약 7% 줄어든 14,000여 채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신규 매물의 등록수도 줄고, 그래서 시장의 과열된 모습이 다소 누그러지는 균형 잡힌 시장으로 향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켓에서는 정도의 차이지만 바이어들 간의 경쟁은 여전하고요. 평균 거래 가격은 작년 대비 약 28% 상승한 133만여 불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 세미 타운하우스의 로우라이즈 주거용 부동산의 신규 매물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콘도는 3,800여 채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토론토에서 콘도의 리스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들어서면서 다운타운에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리스팅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집을 찾으러 다니시는 바이어분들 좀 느끼실 텐데요. 경쟁은 있지만 작년 한창 때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퍼가 들어오는 숫자가 낮아진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미 집 살 사람들은 다 샀다. 마켓이 좀 조정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었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더합니다. 집 살 사람들은 2021년도에 다 샀으니까 2022년도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이후 2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렸죠.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인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은 마켓에 찬물을 끼얹어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가정에서는 잠시 홀드할 수도 있게 크게나 작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즉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이민 인구의 유입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 금리 인상 하나로 잡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같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2년 들어서면서 신규 매물의 등록 건수 감소도 있지만 거래량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드 마켓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고량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 재고량 수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매물이 적은 와중에서도 바이어들이 왕성하게 구매를 한단 말이죠. 지금 캐나다 인플레이션도 엄청난 상황이죠.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3월 2일 수요일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당장 부담은 늘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의 매수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보다는 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실물 자산이면서도 안전 자산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0만 불을 벌어서 세금 내고 네트로 남는 순수입과 몇 달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10만 불, 20만 불이 올랐다면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건 없죠. 그냥 벌면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또 실속 안전자산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 우리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갈 것이고요. 원자재 값도 그렇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비용들은 매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주거용 부동산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나빠지고 악화된다는 거죠.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원재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을 더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 매수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시장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원재재 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이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급이 멈추게 되면 결국 추후에 거주비 상승은 훨씬 더 크게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펜트업 디맨드란 말 들어보셨죠? 2020년 코로나 직후 여름을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겁니다. 참아왔던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자, 중단되었던 공급이 나오면 그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어들이 시장에 더 뛰어들면서 더 크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20% 하락할 것이다, 뭐 거품이 터질 것이다 라는 기사들을 보시곤 할 텐데요. 자,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크래시, 자, 붕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첫째, 높은 이자율이 필요하겠죠. 자,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변동금리가 뭐 1.5%대, 고정금리도 2.5에서 2.8%대죠. 자, 아직도 낮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 매우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구매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자, 이만큼 되는 금액대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이 가능했는데 좀 더 낮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수요와 가격이 급락을 하려면 보통 크래시라고 하죠.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그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 뭐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예전에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1990년대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자, 이때 배경이 8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세율 인상과 그 조세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치죠. 자, 하지만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로 인해서 이제 더욱 위축되자 정책 방향을 세율 인하와 기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먼저 살려놓은 뒤에 세수 증대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안고 있던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이자율 인상의 발화선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은 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이자율의 등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자율이 9%에서 15%까지 이제 치솟으면서 자, 모기지를 얻는데 더욱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기지를 얻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도 대출 금리의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 급매로 내놓으면서 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캐나다가 이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까요? 또 하나는 이민 인구의 유입입니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이민을 막는다면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도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곳 캐나다로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이민으로 들어옵니까? 자, 그리고 대부분 큰 대도시에서 거주를 하죠. 그리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민자를 3년간 40만 명씩 120만 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 만약 언젠가는 캐나다가 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이민 인구의 유입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도 자연히 줄어들 테고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낮아지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아져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제 모기지 자격을 얻을 수가 없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직자가 늘어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곳은 서비스 업종이었죠. 자, 이곳을 제외하고 실업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그쪽에서 종사하셨던 분들도 다른 섹터로 이제 캐리어 체인지를 많이 하셨고요. 서비스 업종도 이제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그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특정 업종에서는 이제 더욱 소득이 증가했고요. 자, 이자율, 이민인구, 실업률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자, 그중 하나만 무너지고 두 개는 여전히 건재하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쭉쭉 올릴까요? 아니면 이민을 막을까요? 경제 재개가 되는 이 마당에서 실업률이 올라갈까요? 자,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부동산의 가격 하락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바로 이런 기사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바이어시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분양이든 리세일 마켓에서든 다소 낮아진 경쟁 오퍼 상황
그런 심리를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 때도 그랬고요.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그 코로나 선언 직후에도 영상에서 보시면 바로 지금인 기회니까 구입을 하셔야 한다고 남들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초반에 기사 하나가 터지면 잠시 주춤합니다. 자,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resilient, 복원 능력이 상당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오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대전장이 뭐 장기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그리고 그런 전쟁 이슈 등이 있을 때마다 증시도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했던 점을 볼 때 지금 상황을 기회로 보시고 행동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2월 마켓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제 의견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